비트가 20만 불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3억이잖아요. 지금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과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보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그래도 한 두세 배는 더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50% 오른다 하면은 알트코인이 그거에 두세 배, 비트코인이 2배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에 두세 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알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보통 비트코인 상승장 후반기에는 두세 배 정도 오릅니다. 그거에 두세 배 정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00% 오른다 하면은 얘들은 최소한 이제 200%, 300% 오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제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스테디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특히 트럼프 대선 후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 이제 최근 석 달 동안에 한 50, 60% 정도 오른 거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두세 배, 네 배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리플도 최근에 5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코인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서 특혜를 받겠다고 생각이 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벌써. 코인 시장 4단계 사이클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1단계는 상승장 초반인데, 그거는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주도를 합니다.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장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보통 반감기 전후에 조정이 와요. 그래서 조정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가고, 그게 9월 6일 날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3단계가 소위 미친 상승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상승장. 그게 온 다음에 4단계가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그 이제 암호화폐가 작살나가지고 7, 80% 빠지는 고장. 그게 오는 거죠. 저는 그 3단계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1월 6일 그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친 불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크립토 윈터가 오겠죠. 올해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 크립토, 그러니까 3단계 마지막 단계가 보통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많이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그 암호화폐 상위 코인들이 2월부터 4월까지 두 번 다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익률이 250%가 막 그러거든요. 250%가 3.5배 정도잖아요, 그게. 그 정도 이제 올라줬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좀 잠잠하다가 4분기 미친 랠리가 한번 왔고요. 또 완전히 진짜 미친 랠리가 한번 왔고, 21년은 그게 안 왔어요. 4월까지 오르는 거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4분기에 2017년부터 한번 빵야 오나 아니면 21년부터 안 오나,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25년이 21년보다는 17년과 좀 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수요가 막 생긴 거는 21년에는 없었거든요. 17년에도 없었고, 한마디로 25년에 그게 펀다멘털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5년이 21년보다는 17년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분기를 노려야 되니까 9월 말쯤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가지고 4월 말에 팔고 9월 말에 사가지고 이제 연말 언저리 또 내보내야죠.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오를 때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이 좀 잠잠하고,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알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알트코인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에 몰빵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뻘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그럼 나 비트코인 사야지. 딱 사잖아요. 근데 그럼 비트코인이 잠잠하고 알트코인이 막 4배 올라가요. 그럼 이제 선비처럼 이렇게 나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살 수는 없지. 애템 하고 있다가 4배 갔네. 원래 탈 거야. 원래 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알트코인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하고 있다가 한 비트코인 2배 올라가면 나 비트코인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럼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잠잠하고 알트코인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를 하는데 이게 못 맞추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승장에 못 맞춰가지고 돈 못 벌다가 하락장이 오면 다 함께 그냥 95% 아자나가지고 이제 파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미들과 일반인들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비트랑 알트 둘 다 해야 돼요. 그냥 둘 다 해야지 내가 엇박자를 좀 못 맞춰도 그냥 둘 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얘가 오를 때 얘가 잠잠하면 얘를 벌면 되는 거고, 얘가 잠잠할 때 얘가 오르면 얘를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못 맞춰요, 이게. 물론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맞추겠죠. 이제 소위 이제 비트코인 오를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얘가 잠잠하면 얘를 갖고 있고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위대한 트레이더면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알아서 하시겠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장 심플한 건 그냥 50대 50인데, 근데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가지고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비중이 알아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비중을 냅두고 리밸런싱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자연스럽게 40대 60, 30대 7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다시 50대 50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알트코인이 비중이 높아지면 그냥 그걸로 가져가라. 이런 거죠. 알트코인이 올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거를 리밸런싱을 해버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높여주고 알트코인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수익률 차원에서 좋지 않죠, 당연히. 이제 이게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럼 다시 30대 70으로 가졌는데 그럼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를 텐데 근데 얘가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 비중을 자연스럽게 크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비트가 그래도 한 그 20만 불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시는데 그게 이제 3억이잖아요. 지금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과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보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그래도 한 2-3배 정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근데 물론 그 20만 불 그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포리마켓 같은 사이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만 불까지 간다라는 확률을 한 54%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만 불 확률을 한 30%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옵티미스틱하죠. 그 한마디로 15만 불보다는 제가 보기에 20만 불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50% 오른다 하면은 알트코인이 그거에 2-3배, 그리고 비트코인이 2배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에 2-3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100만 불까지 간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그거는 지금 확률이 한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올해 그것도.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그 시가총액 그 높은 코인들에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되니까 솔라나 도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내가 벌기는 벌었는데 그거보다 리플이 4배 더 올라오면서 제가 크게 느꼈죠. 그러니까 나도 병신이구나 하면서 그냥 잘 모르겠고 다 사 이런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코인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 SEC 의장이 물러나면 규제가 완화되니까 리플이 오르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실력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이제 많이 연구하는 거 저는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그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에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단계 위로 가면은 이게 이제 코인들의 섹터가 있어요. 이제 그 주식도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도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AI가 있고 RWA가 있고 미국 코인이 있고 트럼프 관련 코인이 있고 뭐 저희 중국 코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테마가 딱 있거든요. 게임 코인 있고 디파이 코인 있고 그 테마별로 그냥 위에 있는 거를 한두 개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보통 오르고 내릴 때 테마별로 오르고 내리거든요. 한 번은 AI 코인이 간다 하면 걔네들이 다 같이 쫙 올라주고 그다음에 얘가 좀 시들하면 민코인이 쫙 올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그게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그게 이제 코인 쪽에서 가장 큰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섹터 같은 거 눌러보면은 섹터가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시가총액 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코인 하면 뭐 위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트럼프코인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거 한두 개 사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고 싶으시면은 1, 2위를 피하시고 예를 들면 뭐 5, 6위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똑같이 가정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동일 비중. 이게 왜 그 시가총액 비중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시가총액 높은 애를 비중을 높게 두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 비중이 너무 커져요. 근데 이더리움이 좀 별로잖아요, 지금. 리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은 이제 제가 2017년부터 리플을 썼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왜 썼냐 하면은 당시 제가 차익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래소와 두 번째 거래소 가격이 다를 때 이 싼 데 사가지고 리플을 통해서 리플을 두 번째 거래소를 버린 다음에 팔아버리면 내가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익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리플을 그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리플을 쓰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되게 자유롭네. 수수료도 거의 없네. 그리고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엄청 빠르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은행 그 송금을 하는 것보다는 리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2017년이 제가 그걸 알았는데 25년,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안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리플을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 보편화가 안 되었다든지 규제가 있든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요번에 SEC에서 규제를 풀어보는 조짐이 보이니까 5배 뛰었어요, 리플이. 그러면은 계속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리플은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당선 후 리플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발행된 코인들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예요. SEC 규제 완화 그 기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리플이라는 게 어떻게 송금 서비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행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사용을 하면은. 근데 그 보편화되지 않은 큰 이유가 이제 이게 뭐 증권이냐 아니냐 송금을 할 수 있네 마네 하면서 SEC에서 계속 트집을 잡고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주도한 그 인간이 사라진 거죠, 지금. 게스러라는 사람이. 알트코인 상장 폐지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표 위험은 당연히 늘 크죠. 예를 들면 뭐 루나 같은 코인도 옛날에 톱 10까지 들어간 코인인데 상폐당해서 사라졌잖아요. 거기도 사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려면 소형 코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몇 년 동안 존재하고 별 문제가 없었던 대형 코인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대신에 기대 수익은 좀 더 줄 수 있죠. 올해 알트코인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트코인이 조금 더 늦다라고 보면 돼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월 22일부터 3월 2일 그 구간에 최근 10년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 그러니까 살짝 그 뒤쪽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는 것도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못 오르는데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미친 듯이 이제 확 오르다가 그 다음에 둘 다 꺾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늘 비트코인보다 한 1, 2주 정도는 뒤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스마트머니가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진입 시점과 탈출 시점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탈출 시점이 훨씬 중요하죠. 예. 진입은 솔직히 아무 데나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제 언제 빠져나오는지. 왜냐면은 알트코인이 잘 못 빠져나오면은 순식간에 반토막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또 반토막 되면은 손절을 또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다가 마이너스 95% 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알트코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아니에요. 그 사실 2017년에 그때 왜 첫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을 극복한 코인이 5개 되나 마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책을 쓴 게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2017년 고점을 넘어선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17년 그 버블 고점을 넘어선 알트코인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비트코인 거의 똑같이 4월 말에 한번 나와가지고 좀 비중 줄이고 연말 파티 한번 그 엔조이 한 다음에 그때 빠지고 1년 동안 구경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세일 겁니다. 26년에. 왜냐하면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작가님의 11사천국 전략이 올해도 잘 될까요? 25년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 1년 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대박 좋았고, 2009년 대박 좋았고, 13년 완전 소수였고, 17년 좋았고, 21년 좋았거든요. 보니까 이게 그 특히 대통령 1년 차에는 그 5월, 10월에도 수익이 그럭저럭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실히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이 지금 너무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너무 싸요, 기본적으로. 다시 PBR가 0.8 언저리까지 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PBR가 0.8에서 1.4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커스피가 PBR가 0.8에서 한 6개월 만에 1.3이 된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왜냐면 이제 그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한국이 독재를 겪은 다음에 최근 32년 정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16년 쪽은 이쪽, 16년 쪽은 저쪽이 지금 그 이제 정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 민주당과 그 아이들이 그 정부를 할 때만 주식이 올랐어요. 나머지 10년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거. 그죠?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0%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러니까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빵에서 100 중간 어디잖아요, 몇십 프로잖아요, 사실 확률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호재예요, 사실. 참고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만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요. 재밌죠, 이거?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통화정책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정정책 쪽에서 국가 부채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뿌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사실. 다 이제 자사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르더라고요. 2017년에 한국장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그때가 되게 묘한 게 그것도 8년 전이었고 트럼프가 집권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 11월이었고 그때 주가 지수가 2000 그 언저리였어요. 1900, 2000 뭐 이 언저리였거든요. 그래서 다 망한다고 했는데 2017년에 한국 주식이 2600까지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2000에서 2600까지 30%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1년 내내 이렇게.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대통령 집권 첫 해에는 어땠나요? 완전 옛날로 가보면은 1917년, 37년, 57년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한 1980년대 넘어간 후에는 대통령 1년 차에 주식시장이 망한 게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이 거의 유일한가? 뭐 그럴 걸요 아마. 근데 그렇고 2001년만 유일하게 망했고요. 최근 40년 동안에 9/11 그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히 이제 최근 5번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연속으로 10% 이상 상승했어요. 2005, 9, 13, 17, 21 다 10% 이상 올랐어요, 미국 주식이.
이번에도 뭐 크게 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5년이 마지막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해라고 저는 봐요. 코인도 좋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보통은 이제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살짝 좀 안 좋은 편이고요, 보통.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특히 대통령이 1년 차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특히 그 5월, 10월이 주식이 많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미국 빅테크들은 그때가 좋아요. 5월, 10월 요때. 이게 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조업이냐 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은 뭔가 10일, 4월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테크 쪽은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말에 코인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5월, 10월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보다가 다시 4분기 코인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나리오를.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버블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지금 버블이고요. 그 이제 23년, 24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랐고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오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그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11번인가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20% 오르고 다음에 20% 이상 오르는 현상이 미국 증시 한 10번 이상 있었는데 결국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3년차까지도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4년차부터는 이해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버블이죠. 사실 워렌 버핏이 요즘 이제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누구나 사실 버블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어도 추세를 따라가가지고 그게 꺾이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몇백 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버블 터지네. 지금 팔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버핏이 만든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그 미국 GDP로 나누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봐도 지금 거의 다 사상 최고나 아니면은 2000년 후에 2위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참고로 2000년에 그때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이 되고 2년 만에 나스닥이 85% 빠졌습니다. 퍼, PBR, 그리고 버핏 지표, 뭐 이런 것들.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년 수익을 예측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1년 수익을 보면은 퍼 70짜리 주식이 퍼 5짜리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지수 전체를 보고 10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10년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밸류에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의 미래 수익이 되게 안 좋고요. 반대로 지수의 퍼가 엄청 낮다라고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은 지수 자체가 퍼나 이런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은커녕 예금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패러다임이 한국 주식은 그지 같고 미국 주식이 전부 다 몰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25년부터 35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미국의 기대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 그냥 예금보다 못할 거야 아마. 버블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면은 그 모멘텀이 안 끝났으니까. 왜냐면 저는 가난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끝난 후에 빠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어리석어서 저는 그냥 패시브로 이제 한 75% 정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25%는 그냥 퀀트적으로 소형주 뽑아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그 소형주가 뭐 하는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네. 저 그 이름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작년에도 그냥 우연히 뭐 6배, 7배 오르는 소형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제서야 그 주식이 뭔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무슨 트럼프 관련 뭐 테마 뭐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는 좀 재미없게 봐요, 미국 주식을. 앞으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한국 주식은 짝수에 거의 많이 빠져요, 그냥. 예. 저도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짝수에는 늘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오히려 미국은 선거할 때 돈을 펌핑해가지고 주가를 살려 올리는데, 근데 한국은 그 미국 증시에 그 이제 불확실성만 물려받고 펌핑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상단을 3,000에서 3,2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위로 가겠죠. 왜냐면 애널리스트를 맞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통 예측을 할 때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하단이 여기고 상단이 여기구나. 그럼 그걸 좀 빼고 예측을 해요, 보통. 얘는 어차피 틀리니까 이 사람들은. 올해 4,000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상단이 3,000에서 3,200이면 당연히 그건 넘어가겠죠. 오히려 꽤 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동안 제로로 가다가 갑자기 5%를 올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이게 뭐 지금 5%가 4.75가 되네, 4.5가 되네, 사실 뭐 요만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티끌 같은 경우인데 티끌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 보고 되게 웃겨요, 저는 사실. 예, 별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영에서 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상금리 2%면은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이자를 낸 거잖아. 2% 이자를 냈다고 치면은 갑자기 7%로 올라 버렸어. 그러면은 2천을 내는 게 7천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솔직히 이자가 이제 6천이었는데 그게 뭐 5,750이 되냐, 5,500이 되냐, 6,250이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저는 금리를 지금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사실. 금리 인하 때는 채권이 보통 이제 유리하긴 한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좀 실망했어요, 제가. 저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도 보통 같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좀 잃었어요, 작년에. 작가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이제 코인에 다시 많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풀 매수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현금이 없죠, 지금은. 그 전통 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 70% 되는 것 같고 3, 40%가 코인인 것 같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근데 한 3분의 2가 전통 자산이고 3분의 1 정도가 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3분의 2에 대해서는 지금 50%가 주식이고 30%가 채권이고 20%가 금이거든요. 근데 그 주식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50%가 주식이라고 했는데 20이 한국, 20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333 정도가 이제 인도, 일본, 중국이에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20%를 비트코인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80%를 전통 자산에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이 그냥 5, 3, 2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50%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미국 뭐 ETF 절반, 뭐 한국 ETF 절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은 이제 한국, 미국도 절반하고 나머지 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쉬워요, 그거. 기별주 굳이 안 해도 되고. 투자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고민은 별로 이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를 데이터를 두들겨 가지고 이제 살펴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오케이.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 보통 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코인이 오를 때 예를 들면 그러면은 11월부터 1월까지 많이 오른 놈이 더 올랐나 아니면 적게 오른 놈이 더 올랐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저가 코인이 더 많이 올랐나 고가 코인이 올랐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고민을 안 해요. 예. 그냥 이제 내가 질문이 생기면 그 제가 진짜 답변을 하려고 하죠, 저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25년이 개인적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심지어 금까지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참고로 이제 원자재 쪽은 2019년부터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6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보통 얘가 가면 10년 정도 가고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 은 이쪽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5년에 거의 모든 자산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6년부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년대 말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 무게가 결국은 시장을 짓누르면서 결국은 언젠가 이게 한번 터질 거거든요. 그게 26년에 터질지 28년에 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터질 거기 때문에 20년대 하반기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땡겨서 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